월드 클래스라는 타이틀이 과연 미국 땅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날, 기자석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증명된 스타라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초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자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시선이 오갔습니다. 상대팀은 손흥민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그는 수차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작은 웃음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경기의 흐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손흥민을 처음 본 것은 토트넘 시절이었고 그때부터 그의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개인 능력은 탁월하지만 리더십에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들이 서구 무대에서 보여준 한계를 여러 번 보아온 터라 손흥민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웰스 데뷔전을 보며 기사 방향을 이미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제 예상은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뒷공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오프사이드 깃발이 연이어 올라갔습니다. 관중들은 기대만큼 큰 실망을 드러냈고 기자석에서는 냉소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은 엇박자를 냈고 그의 빠른 템포를 맞추는 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손흥민의 표정에는 순간적인 답답함이 드러났고 이 장면을 보며 제 편견은 오히려 강화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그의 클래스는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료 선수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측면에서 환상적인 개인기를 선보이며 두 명의 수비수를 제쳤고 완벽한 크로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전 안의 동료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고 그 순간 손흥민은 두 손을 벌리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분명 뛰어나지만 새로운 무대에서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의 웰스 도전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가진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팀과의 조화, 새로운 리그에 대한 적응력은 앞으로 그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일 것입니다. 기자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제 눈에는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개인 기량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반 중반이 지나자 상대 벤치에서 수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더니 곧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무시하고 오직 손흥민만을 막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지시였고 실제로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두세 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중앙선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받자마자 뒤에서 거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발목을 노린 위험한 반칙이었지만 심판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잠시 절뚝거리며 일어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3명의 수비가 동시에 달려들어 어깨로 밀쳐 넘어뜨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잔디 위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관중석에서는 분노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단순히 옐로카드 한 장만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충돌은 경기 자체를 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골문을 향해 질주하던 손흥민을 뒤에서 미끄러지며 발목을 건드려 넘어뜨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땅에 강하게 떨어졌고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투입되고 동료 선수들이 둘러싸며 걱정했지만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흥민이 힘겹게 일어서자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상이 의심되었음에도 그는 경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탁월한 개인 능력을 발휘해도 집중 견제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동료들과의 호흡도 전혀 맞지 않았고 이는 팀 전체의 경기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내줬을 때조차 동료는 1대1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을 허무하게 흘려버렸습니다. 관중석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팀의 무기력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38분경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3명을 연속으로 제치고 골문 앞까지 파고들며 완벽한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수비수가 뒤에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이었으나 심판은 고개를 저으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땅바닥에 앉아 무릎을 잡고 있던 손흥민의 표정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고 동료들마저 고개를 숙이며 무기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흥민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친 충돌로 인해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을 때조차 동료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는 응원의 목소리가 가득했지만 정작 팀 안에서의 연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절뚝거리며 다시 일어섰을 때 이미 팀은 경기력과 정신력 모두에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전반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위협적인 슈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의 개인적인 투혼과 동시에 팀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집중 견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력은 분명 박수를 받을 만하지만 팀 전체가 그와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면 이 위대한 선수조차 홀로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